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의 계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지수 법칙 배웠죠? 두 번째 시간에는 식을 계산하는 거 배웠어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지수 법칙 확장 공부했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아마 조금 어려웠을 텐데 오늘은 등식을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등식을 변형을 한다 그랬어요. 1학년 때 우리 등식을 모두 배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등식의 성질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등식의 성질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수업을 하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등식을 변형한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문자가 쓰여 있는 식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등식의 성질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변형을 한다는 것인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자, S는 A에 1 더하기 Rn이라는 이런 식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식은 S라는 문자가 다른 문자에 대해서 풀어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바꿔볼게요. 이것을 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거냐면, 자, R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R에 대해서 풀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풀려고 하는 문자를 먼저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자, 옮기는 과정에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이항을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좌변과 우변을 우리가 동시에 바꿔서 부호가 바뀌지 않도록, 음수가 생기면 불편하니까 바로 그냥 이항을 해볼게요. 자, A에 1 더하기 R에는 S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는 학생도 있고, 여기서 바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학생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분배 법칙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한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해줬더니 A에 A, R, N이 S가 됐고요. 자, 풀려고 하는 문자가 무엇인지 계속 염두에 두면서 식을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자, R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R이 포함되어져 있는 R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것을 이항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S-A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R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R 앞에 AN 곱하기 R이 S-A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R을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AN을 양변에 동시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나눠주면 되죠. 양변에 똑같이 나눠주면, 자, 여기는 AN분의 S-A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분배 법칙을 하지 않고 바로 풀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이용해서 이번에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똑같이 가도록 합니다. 여기 양변 같이 바꾼 거부터 써볼까요? 자, A에 1 더하기 Rn이 S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분배를 하지 않고 바로 해결을 할 겁니다.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1 더하기 Rn이라는 식 앞에 곱해져 있는 A를 먼저 양변으로 똑같이 나눠줘요. 자, 나눠주면 1 더하기 Rn은 S, A분의 S 이렇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R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 1을 이항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Rn은 A분의 S-1 이렇게 이항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R 앞에 곱해져 있는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뒤에 곱해져 있긴 하지만 N을 양변에 똑같이 나눠주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 N을 양변에 똑같이 나눠주면 R은, 자, N을 나눠주니까 AN분의 S 여기도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누지 않고 그냥 1 이렇게 두는 친구들이 있는데 AN분의 S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식을 변형을 할 때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분수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분수를 통분하면 AN분의 S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는
금방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보다 더 편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분수가 있는 걸 가지고 식을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B, C 세 개의 문자로 주어져 있는 식에서 A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풀어라 라는 거를 한번 풀어볼 테고요. 이 문제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그것을 일단 먼저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A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풀어라 라는 것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것은 표현이 다른데 학생들이 이제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이 등식의 변형을 하고 그 두 개를 또 비교를 해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거예요. 자, A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자, 분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죠? 분수 없애고 싶죠? 그래서 학생들이 대체로 양변에 똑같이 A, B를 곱해줍니다. 자, 양변에 똑같이 A, B를 곱해주면 3B-A 더하기 A, B, C는 2AB 양변에 똑같이 곱했더니 풀려고 하는 문자 A가 3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원래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A가 1개밖에 없었죠. 정리를 하려고 하는 문자가 1개가 있는 게 더 좋은데 그 양변에 곱해놓고 봤더니 3개나 생겼어요. 썩 좋은 풀이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풀이지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풀려고 하는 문자 좌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자를 우변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음수가 생기지 않도록 자, ABC를 먼저 써줄게요. ABC -A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2AB가 또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3B가 됐죠. 그래서 자, 이 식을 좌변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A에 관해서 지금 A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A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배 법칙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BC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 1.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B 되고요. 다 했네 이제. A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풀어야 되니까 A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식을 양변에 똑같이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슈숑 나눠줬더니 A는 자, B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분의 마이너스 3B 이렇게 다른 문자에 관해서 지금 정리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주로 풀이하는 수학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풀이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번에는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분의 3 마이너스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자, A분의 3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는 2를 A에 대해서 풀어라 그랬어요. 자, 풀려고 하는 문자 좌변에 놓고 나머지 문자를 모두 우변으로 바로 보내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A분의 3은 자, A분의 3은 2 더하기 B분의 1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보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라 라고 선생님이 유도를 해줬더니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하고 나서 양변에 똑같이 분모를 없앤다고 A, B를 또 곱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분수 여기는 지금 좌변과 우변을 각각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우변을 통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것을 통분해주면 뭘로 통분이 되나요? 자, 통분을 해주면 B로 통분이 되면서 얘는 1분의 2니까 2B 더하기 1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통분이 되죠. 자, 이렇게 통분을 지금 해서 A분의 3이니까 나는 A에 대한 걸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A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역수를 취해줘요. 역수를 여기서 취해주면 3분의 A는 역수를 슉 취했더니 2B 더하기 1 마이너스 BC분의 B가 됐고요. 자, 3이 나눠져 있으니까 양변엔 이번에 똑같이 3만 곱해주면 끝이라는 거죠. 자, 3을 곱해주면 A는 2B 더하기 1 마이너스 BC분의 3B 이렇게 돼서 지금 좌변하고 우변하고 결국 똑같은 거예요. 부호만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풀이 방법보다는 두 번째 풀이 방법이 더 좋은 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넘겨주고 나서 역수를 취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여기서 역수를 이렇게 취해버리더라고요. 3분의 a는 2분의 1 더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맞는 계산인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a분의 3은 여기를 반드시 먼저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한 후에 역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변형할 때 분수가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틀린 풀이도 반드시 참고를 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지금 분수로 나와 있는 걸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A라는 문자에 대해서 풀었는데 다른 문자에 대해서도 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식에서 이것을 B에 대해서 한번 B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 똑같이 아까 선생님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B분의 1이 2 마이너스 A분의 3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B분의 1이 있고 이때 역수를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분을 하라 그랬죠? 항이 1개, 여기는 항이 3개. 1개 있고 3개 있는데 역수를 취한다고 같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통분을 해서 항을 똑같이 1개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문자 통분 조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A로 통분을 해주면 얘는 2A가 되고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역수만 취하면 좋겠어요. 역수를 휴숑 취해주면 마이너스 P는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C분의 A 이렇게 됐고요. 자, B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되죠.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자, 또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학생들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부호를 분모도 바꾸고 분자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여기에 2A-3 AC분의 A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죠. 이렇게 해주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모나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곳에 다 해주는 학생이 있어요. 아니죠? 여기다 해주면 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 전체에 대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분모 또는 분자의 한 군데에만 마이너스를 써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식을 가지고 C에 대해서 한번 C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C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풀어줘야 되니까 A분의 3 마이너스 B분의 1 더하기 C는 2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C는 나머지 문자를 모두 우변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이거는 이미 C는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답을 그냥 이렇게만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이렇게 답을 쓰는 건 별로 좋은 답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 정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분해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연습도 되고 얼마나 좋아. A, B로 통분을 해주면 C는 A, B분의 2AB 마이너스 3B 더하기 A 이렇게 C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과 같이 확인을 했듯이 하나의 식에 문자가 3개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해볼 수 있죠. 네, 아까 첫 번째 문제 S는 A의 1 더하기 RN에서 선생님은 R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N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다른 문자에 관해서 푸는 연습을 당연히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것과 문제 자체에서 이 식을,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떤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이번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지금 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x 더하기 3y-1이라는 이 다항식을 x와 y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다항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x에 관하여 풀어라 라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x에 관하여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x에 관하여 풀어라 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상하게 막 방정식처럼 답을 찾아내고 그렇게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다항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것은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x라는 문자만 남도록 y라는 문자는 x를 이용해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y라는 문자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등식에서 이 등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x에 관한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것을 x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x에 관한 식이 되나요? 자, x에 관한 식이니까 x는 먼저 이렇게 풉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런데 x는 뭐 어쩌고 저쩌고를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면 x에다 그걸 넣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없어져 버리죠.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는데 x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럴 거면 y라는 문자가 없어지도록 해야 돼요. y라는 문자가 없어지도록 할 거면 여기 주어져 있는 등식을 y를 x에 관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항을 시켜서 바로 계산할게요. 여러분은 2학년이니까 자, 마이너스 2y는 이항을 시켜주면 2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양변은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y가 마이너스 1x 더하기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여기 있는 이 y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y라는 문자가 없어지고 x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 더하기 3y 자리에 3 곱하기 y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x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2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고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할 때는 주어져 있는 등식을 y를 다른 문자에 관하니까 y를 x에 관해서 풀어가지고 주어져 있는 다항식에 대입해서 y 문자를 없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문제를 똑같이 주면서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x를 없애주면 그것은 y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것과 그 문자가 어떤 특정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다항식인 경우 그리고 등식을 변형시키는 경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의 값을 이용한 응용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하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이 어렵다는 얘기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a 더하기 b분의 1은 b 더하기 c분의 1은 1일 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c 더하기 a분의 1의 값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봤더니 자, a 더하기 b분의 1은 b 더하기 c분의 1은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학생들이 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걸 가지고 어떻게 연립을 해보려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우선은 자, a 더하기 b분의 1의 값도 1이라는 것이고 b 더하기 c분의 1의 값도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a 더하기 b분의 1이 1이고 b 더하기 c분의 1이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C 더하기 A분의 1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자, 문자가 A하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A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바꿔서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긴 어때요? 여기도 B를 C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C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를 B에 관해서 나타내주고 또 C를 B에 관해서 나타내서 거기 나와 있는 식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면, 대입을 해주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 B라는 문자만 나오죠. 그래서 문자를 하나가 나올 수 있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A를 B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B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A가 1-B분의 1이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통분을 해주는 게 편하다 그랬죠. 자, B분의 B-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C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더니 1-B. 자, 그럼 이거 이제 역수를 취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도 항을 한 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 건가요? 자, 이건 1분의 1-B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수를 취해주면 C는 1-B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자리에 여기 지금 C 자리에 그대로 갖다가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C 더하기 A분의 1은 자, C 더하기 A분의 1은 1-B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죠. A는 A분의 1의 역수죠. A가 B분의 B-1이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얘가 뭐가 되나요? 자, B-1분의 B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통분을 할까 이렇게 봤더니 1-B와 B-1의 관계, 이 정도의 관계는 아셔야 되죠. 여러분은 1학년 아니고 2학년이라 그랬죠? 자, 2학년은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여기를 B-1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를 빼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를 빼주면 B-1분의 1 더하기 B-1분의 B가 되면서 자, 이제 B-1 똑같으니까 통분해주면 좋겠네요. 자, 통분했더니 B-1분의 -1 더하기 B 이렇게 되면서 요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자, 아주 복잡해 보였는데 B-1분의 B-1이 되면서 C 더하기 A분의 1의 값은 1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자가 A, B, C 3개가 나와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문자를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A를 B에 관해서 C를 B에 관해서 했더니 문자는 B만 생겼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이런 경우는 대체로 간단한 상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식의 값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5분의 1일 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이제 문자를 하나로 정리를 해서 해라 그랬더니 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5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것을 A는 또는 B는 A에 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뭐 굉장히 훌륭한 풀이이긴 하지만 매우 복잡해요, 풀이가. 그래서 이런 패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서 우선은 여기서 이제 좌변을 한번 통분을 해봐요. 자, 통분을 해주면 여기서 A, B분의 뭐가 되나요? A 더하기 B는 5분의 1이 되면서 양변에다 이제 똑같이 우리가 A, B를 곱할 수도 있고 5AB를 곱할 수도 있는데 자, 5AB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5A 더하기 5B는 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를 B에 관해서 또는 B를 A에 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A 더하기 B, 5A 더하기 5B 이것이 A, B의 값과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주어져 있는 식에 A, B 자리에다가 5A 더하기 5B를 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의 값을 보면은 자, A, B 자리
자리에 5a 더하기 5b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3ab라는 것은 이것의 3배니까 어떻게 되나요? 15a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15b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b분의 여기 해주면 2a 더하기 ab 자리에 5a 더하기 5b를 넣어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14b 동류항 계산해주면 얘는 7a 더하기 7b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분배 법칙을 한번 써주면 좋겠어요. 분배 법칙을 써주면 얘가 마이너스 14a 더하기 b분의 얘는 7a 더하기 b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썼어요. 그랬더니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어떻게 되나요?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14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식의 값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a, b는 5a 더하기 5b 또는 a 더하기 b의 값이 5분의 1 ab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식을 통째로 a, b를 문자 하나처럼 그리고 a 더하기 b도 문자 하나처럼 생각해서 식을 정리를 해 나가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주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고 다음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a, b, c가 1일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 이 비슷한 예제가 2개가 있고 조금 더 쉬운 단계로 문자가 2개가 있는 a 곱하기 b가 1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 있어요. 거기서는 문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a는 b분의 1 해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시거나 또는 b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b는 a분의 1을 해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는데 여기는 문자가 3개가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자를 다 똑같이 다 없애주면서 하나로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자, 하나의 문자를 없애고 미지수가 3개가 있던 거를 2개로 바꾸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자, A, B, C는 1일 때 자, 없애고 싶은 문자로 정리를 하면 돼요. A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A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C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C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은 C라는 문자를 한번 없애볼게요. 자, C는 A, B분의 1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C가 있는 자리에 A, B분의 1을 모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C가 없네. 자, 그럼 여기는 바로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 여기는 AB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C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BC 더하기 B 더하기 1이니까 자, B, C가 있는 자리에 A분의 1 넣어주고 B 더하기 1분의 B 이렇게 되고요.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는 C가 조금 많네. 살짝 긴장하시면서 C 자리에 AB분의 1 곱하기 A 그 다음에 또 C 자리에 AB분의 1 더하기 1 또 C 자리에 AB분의 1을 모두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 분수에 지금 또 분수가 생기는 번분수가 출현을 했지만 문자는 2가지로 바뀌었죠. A하고 B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분수를 한번 정리를 하고 번분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B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A 그리고 여기를 정리했더니 B가 약분이 되면서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1분의 B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가 정리가 되는 게 자, 여기 A 약분되니까 B분의 1 더하기 AB분의 1 더하기 1분의 AB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번분수가 있고 여기도 번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 안에 지금 또 분수가 있는 번분수가 있을 때는 이 분모를 다 없애주는 것을 목표로 잡고 번분수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분모를 없앨 거면 분모인 A를 없애주려면
A를 곱하면 되죠. 그런데 자, 이 분수에서 크게 봤을 때 분모에 A를 곱해준다면 분자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똑같이 반드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같은 문자를 곱해줘야지 틀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얼마를 곱하면 좋겠어요? 얼마를 곱하고 싶어요? A, B를 곱해야지 없어지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AB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A가 됐고, 자, A를 곱해주면 1 더하기 분배 법칙 AB 더하기 A분의 AB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B를 쇼숑 곱해줬더니 A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번분수가 없어지면서 분모를 가만히 봤더니 AB 더하기 A 더하기 1, AB 더하기 A 더하기 1, AB 더하기 A 더하기 1 아싸! 어때요? 다 똑같이 돼버렸죠? 통분을 할 필요가 없이 같은 분수니까 그대로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AB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또 왠지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A 더하기 AB 더하기 1. 그래서 AB 더하기 A 더하기 1, AB 더하기 A 더하기 1 분모 분자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식의 값은 1. 자, 아주 복잡한 식의 값이 결국은 간단한 상수값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다음 유형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A분의 B, B분의 C로 A분의 C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두 개의 조건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봐라 라는 문제네요. 첫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0일 때, 그리고 두 번째에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일 때 저 식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볼 건데, 자, 지금 분수가 6개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분을 하려고 하면 식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이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분모가 똑같은 것끼리 한번 모아볼 거예요. 이건 통분을 하면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자, 분모가 똑같은 것끼리 모아줬더니 어떻게 되나요? A분의 B, A 또 어딨어? 여기 들어가 있네. B 더하기 C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B는 C 더하기 A 이렇게 되네요. B분의 C 더하기 A, 그리고 C분의 A 더하기 B가 되면서 뭔가 좀 규칙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A분의 B 더하기 C, B분의 C 더하기 A, C분의 A 더하기 B의 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식과 분자를 한번 보세요.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면 B 더하기 C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A분의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것이고,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A는 안 봐도 알겠는데, 그죠? C 더하기 A는 마이너스 B, 그리고 C분의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가 되면서 얼마예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으로 주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식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모가 똑같은 것끼리 모았잖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분자가 똑같은 것끼리 한번 모아볼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나? 자, 그러면 분자를 봤더니 자, A를 먼저 모을게요. A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면 C분의 A 더하기 B분의 A 이렇게 되죠? 자, 요건 조금 더, 한 줄 더 나올 것 같아, 왠지. 자, B분의 A 이렇게 되고, 이따가 분배 법칙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B를 모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B를 모아주면, 자, A분의 B 더하기 C분의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를 모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B분의 C, A분의 C. 안 봐도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A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A를 빼주면 식이 어떻게 돼요? C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얘는 B를 빼주면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자, C를 빼주면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 되면서 자, 주어져 있는 조건 확인 갑니다. B분의 1, C분의 1 더하기 B분의 1,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의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 어째 예상이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B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B분의 1. 그 다음에 C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C분의 1이 되면서 이번에도 역시 슈슝 약분이 되면서 얼마? 식의 값은 조건은 다르게 주어져 있지만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자, 좀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좀 신기한 수학나라 같지 않아요?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 간단하게 예쁜 숫자들이 나오는지 완전 신기해. 선생님은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자, 여기 이제 식의 계산에서 마지막 내용인 비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식이라는 것은 B의 값이 같은 두 개의 B를 우리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준 것을 우리가 비례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B의 값이라는 것은 A 대 B의 값과 C 대 D의 값이 같을 때 자, 이것을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주면 이것은 비례식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서 A 대 B의 값을 구하라, A에 대한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B분의 A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대 B의 값은 B분의 A가 될 테고 C 대 D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C 대 D의 값은 D분의 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분수로 지금 나와져 있는 거니까 양변에 우리가 똑같이 B, D를 곱해서 분수를 없앨 수 있겠네요. 등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가 되면서 비례식의 성질인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서로 같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B분의 A의 값과 D분의 C의 값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서로 같은 K의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B분의 A의 값도 K라는 것이고 또 D분의 C의 값도 K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A는 B 곱하기 K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고 C는 어떻게 되겠어요? C는 D 곱하기 K의 모양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A 대 B는 C 대 D라는 것과 여기 B분의 A는 D분의 C라는 것 또 A는 BK, C는 DK 이게 결국은 모두 같은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례식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나와도 여러분이 비례식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고 비례식을 풀 때 사실 가장 좋은 표현은 뭐냐면 가장 풀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A는 B 곱하기 K, C는 D 곱하기 K 이 모양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제일 간단하게 비례식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 A 대 B의 값이 3 대 4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식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B분의 A의 값과 4분의 3의 값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나오니까 4 곱하기 A는 3 곱하기 B와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B분의 A의 값과 4분의 3의 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A 대 B가 3 대 4가 된다는 것은 A는 3의 배수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고 B는 4의 배수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A는 3 곱하기 어떤 수 그리고 B는 4
4 곱하기 어떤 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4a는 3b라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 4a가 3b일 때 a 대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를 주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여기는 지금 4a가 3b면 a 대 b는 3 대 4라는 게 위에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자 5a는 2b일 때 a 대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a 대 b는 몇 대 몇인 거죠? 자, 아무 생각 없이 풀면 5대2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자 A에다 5배, B에다 2배를 곱해서 서로 똑같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A 대 B는 5대2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이용을 해줘야 되니까 2대 5가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 여러분 많이 틀리니까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가 지금 2개짜리 말고요 3개짜리가 나와 있으면 또 학생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3개의 B가 있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3개짜리 B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수를 바로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A 대 B 대 C가 3 대 4 대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B가 2개 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냐면요. 5A는 4B는 3C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5A는 4B는 3C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5A는 4B가 된다라는 얘기는 A 대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5 대 4? 아니라 그랬죠? 몇 대 몇이라고요? 4 대 5가 되죠. 그죠? A 대 B가 4 대 5가 되는데 문제에서 A 대 B는 3 대 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가 있을 때는 2개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아까 했던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B의 값을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A 대 B 대 C가 3 대 4 대 5니까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3분의 A의 값과 4분의 B의 값과 5분의 C의 값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로 모두 같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역시 이거 모두 같은 것을 K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A는 3 곱하기 K, B는 4 곱하기 K, C는 5 곱하기 K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지금 3개짜리는 한번 같이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 2개짜리에서 등식을 이렇게 B의 값을 이용하지 않고 나타낼 것처럼 얘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얘도 그렇게 하고 싶죠?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것은 노란색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A의 값과 4분의 B의 값과 5분의 C의 값이 다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 등식에 모두 다 똑같이 분모를 없애서 얼마를 곱해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이 60을 곱해준다면 결국 여기에서 20A의 값과 15B의 값과 12C의 값이 모두 같다라고 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3개짜리 비례식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두도록 하고요. 비례식을 이용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봤더니 자 7A는 2B일 때 A-B분의 A 더하기 2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7A가 2B가 된다 그랬을 때 A 대 B의 값이 얼마가 되죠? 자, 벌써 이거 세 번째 나오고 있네요. A 대 B의 값은 7대2 아니고 2대 7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A 대 B가 2 대 7일 때 관계식이 아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먼저 문제를 풀 때 아까 선생님이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K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는 자, 첫 번째 풀이 A는 2K 그리고 B는 7K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놓고서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져 있는 식 A-B 2K-7K분의 A 더하기 2B의 값을 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2K 더하기 14K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5K분의 16K가 되면서 K가 슈슝 약분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6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자, 여기서 A 대 B가 2 대 7이고 7A는 2B가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문자를 한 개로 한번 바꿔가지고 등식의 변형 우리 했었죠? 그거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A 자리에 7분의 2B를 넣어줄 수 있겠죠? 7A는 2B니까 A는 7분의 2B가 되잖아요. 그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져 있는 식이 A 자리에 7분의 2B를 넣어줘야 되니까 7분의 2B 마이너스 B분의 A 자리에 7분의 2B를 넣어주면 7분의 2B 더하기 2B 이렇게 되네요. 그럼 똑같이 지금 B가 있으니까 분모끼리 계산 슈슝 마이너스 7분의 5B 자, 분자끼리 계산 슈슝 7분의 얼마가 되나요? 16B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B 약분되고 똑같이 7을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5분의 16 같은 값이 나오기는 하지만 보기 식이 훨씬 위에 거보다 깔끔하지는 않죠. 그래서 K를 이용해서 비례식 문제를 풀어주면 왠지 좀 폼나고 깔끔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A가 7분의 2 B가 된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B는 2분의 7A 해서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이 이것까지 풀어주면 지루해지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시고 다음 유형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을 할 건데 문제가 좀 길어서 선생님 미리 써놨어요. A 대 B 대 C가 2 대 3 대 4이고 5A 더하기 2B-3C는 8일 때 A 더하기 B-C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A 대 B 대 C가 2 대 3 대 4니까 A는 2, B는 3, C는 4 이걸 집어넣어서 2 더하기 3-4는 1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2 대 3 대 4의 값을 갖는 것은 물론 A가 2이고 B가 3이고 C가 4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를 했죠? A가 20이고 B가 30이고 C가 40이 돼도 2 대 3 대 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 4 이렇게 해서 특수한 경우로 바로 대입을 해버리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이라면 감점도 되기 때문에 아까 이거 비례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A 대 B 대 C가 2 대 3 대 4일 때 제일 편리한 계산은 K 이용한다 그랬죠? 자, A는 2 곱하기 K, B는 3 곱하기 K, C는 4 곱하기 K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한다 그랬어요. 5A 더하기 2B-3C가 8이 된다 그랬으니까 A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뭐가 되나요? 자, 문자 A, B, C가 모두 K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12K를 해서 8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16에서 12를 빼니까 4K는 8이 되면서 K의 값이 2가 나오고 있죠. 자, K가 2가 되면 A, B, C의 값도 슝 나오네요. 자, 그러면 A는 4, B는 6, C는 8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C의 값은 A 더하기 B-C의 값은 10에서 8을 빼주니까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 비례식 3개짜리 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유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봤더니 연비 문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연비 다 배웠죠? A 대 B의 값이 3 대 2이고 또 B 대 C의 값은 4 대 1일 때 그랬어요. 자, 4 대 1일 때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라 했나 봤더니 A분의 B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C분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비 어떻게 썼나요? 선생님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A 대 B가 3대 2니까. 자, A 대 B는 3대 2가 되고, 또 B 대 C는 4대 1이 되니까 여기에서 A 대 B 대 C의 값은 어떻게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 가운데 겹쳐있는 부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대 4대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연비 나와 있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용해서 3개의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될 것 같고요. A 대 B 대 C가 6대 4대 1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저 먹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K 한 번만 더 쓸까요? 자, A는 6K, B는 4K, 그리고 C는 1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주어져 있는 식이 A분의 B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6K분의 4K, 또 B분의 C 해주면 4K분의 K 이렇게 되고요. C분의 A 해주면 K분의 6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약분 슝슝 해주면 3분의 2, 4분의 1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12분의 선생님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이 슝슝 여기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8하고 3이니까 11이고 72에서 12분의 8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비 문제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비례식 유형 한 문제 더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유형 같이 해보고 이제 마감할 텐데요. 4번째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A분의 B 더하기 C의 값과 그리고 B분의 C 더하기 A의 값과 C분의 A 더하기 B의 값이 K로 주어져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마지막 문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A 대 B 또는 A 대 B 대 C의 B의 값을 먼저 알려주고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반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 대신에 우리가 K를 두고서 문제를 풀어냈는데 여기는 K를 먼저 줬어요. 그러고서 K의 값을 구해내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과 이것이 서로 지금 등호가 성립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두 개도 해보고 이렇게 두 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일 좋은 풀이는 뭐냐면은요. K를 최대한 잘 이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A분의 B 더하기 C의 값이 K와 같다 그랬다. 자, 이렇게 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B분의 C 더하기 A의 값도 K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다 K에 대한 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B 더하기 C의 값은 A, K와 같고 마찬가지로 C 더하기 A의 값도 B, K와 같고 A 더하기 B의 값은 C, K와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요거를 잘 이용해서 K 값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요런 거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음 단원 할 때 연립방 정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고요. 요런 식을 풀어낼 때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동시에 더해서 자, 이렇게 다 똑같이 더해주면 B, C, A 이렇게 두 개씩 나오죠. 그래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자, AK, BK, CK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써줄 수 있죠. 요 정도는 간단하게. 그래서 K,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하, 이 양변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K의 값은 금방 나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조건이 하나 꼭 필요한데 써주지 않았어요. 단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쓰지 않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양변이 서로 같기 때문에 K의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그냥 나눠버리면 절대 안 되고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우리는 여기 양변을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k의 값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 4가지 유형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죠. 여러분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테스트 연수 문제 통해서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